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에 이어서 리스트 검색 기능 더 만들어 볼 건데, 우리가 어제 이제 기본적인 화면단에 셀렉트 태그와 인풋 그리고 버튼 좀 만들어 놨고, 이제 서브밋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 간단하게 세팅하고 좀 마무리가 됐죠. 아,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 여기다가 뭐 검색어를 입력을 한다, 그리고 검색을 누른다 라고 하면 변화는 없겠지만 일단 페이지가 에러가 나지 않는 상태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어서 나가기 전에 제가 이 처리를 하나 안 했더라고요. 지금 다른 거를 둘째 치고 요청을 그냥 리스트까지만 딱 보내면 에러 나겠죠. 보드 아이디 없으니까. 그러면 뭐 물론 저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진 않겠지만 이것도 하나 세팅을 해주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그냥 1번 나와라, 리스트라고 요청 따로 보내면 나와라, 이런 건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요청이 넘어가도 노티스가 그냥 나오겠죠. 1번이니까. 근데 이제 상황상 우리가 얘를 안 해놨었기 때문에 어제 이거 처리할 때 보드 아이디를 우리가 여기다 인풋으로 제대로 세팅을 해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얘를 세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디폴트 값 가지고만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했었죠. 이제 프리 게시판, 자유 게시판에서 보드 검색을 했을 때에도 보드 아이디가 1이니까 자꾸 돌아가려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살려놓는 게 맞습니다. 지금 검색하는 상황에서의 보드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여기 디폴트 밸류가 들어간 이유는 리스트라고 하는 요청까지만 보냈을 때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살려놓은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해보죠. 지금 서치 키워드 타입이라고 하는 이 친구랑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이 두 친구, 얘네들이 데이터가 넘어가면 이거 네임을 좀 앞으로 옮길까요? 상관이 없는 거긴 한데 네임 같은 거는 앞에 있는 게 좀 더 인지하기가 좋아요. 취향 차이예요. 저는 보통 클래스나 이런 거는 한번 정해놓으면 바꿀 일이 딱히 없지만 네임은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앞쪽으로 좀 당겨 놓는 편입니다. 코드가 길어지면 뒤에 가서 이렇게 스크롤 왔다 갔다 하면 찾아야 되니까 별거 아닌 건데 이제 코드를 많이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강박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친구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 이게 잘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홈에서 노티스를 들어가려고 하면 에러가 왜 안 나지? 아직 디폴트 밸류를 세팅을 안 했는데 우리가 헤드에서 보드 아이디만 주고 넘겨서 얘를 받아왔는데 얘가 뭐라고를 안 하네? 아, 저거 가지고 뭘 안 해서 아하.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니까 그럼 일단 이 상태로 두고서 하고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한번 직접 대면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친구랑 서치 키워드 타입 이 친구가 결국에는 컨트롤러로 받아와서 뭐 해야 돼요? 우리 DB에 가서 게시물 이거 두 정보를 가지고 가서 검색을 해봐야 되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는 애 중에서 이런 애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리스트를 가져오는 쿼리를 날리기 위해서 실행하는 메서드 get articles 그리고 get articles count cnt, 얘는 리스트의 개수를 가져오죠. 자, 내가 검색을 했어요. 예를 들어 A라 뭐 이렇게 검색을 했어요. 그럼 얘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만 나오겠죠. 제목에 얘가 들어가 있는 애들만. 그럼 얘네들만 포함되어 있는 개수를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794개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건 전체 리스트고 검색을 했는데도 794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 결과에 대한 개수를 또 알려주기 위해서는 얘도 건드려야 되고 얘도 건드려야 돼요. 이때 건드릴 때 필요한 정보들은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 둘 다 필요하겠죠? 이 둘을 넘겨줄 겁니다.
그리고 이 둘이 여기에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둘 다 변경을 해줄 거예요. 체인지 메서드 파라미터. 얘도 체인지 메서드. 그래서 파라미터 추가를 받아라. 만들어 줄 거고요. 얘랑 밑에 있었군요, 이게. 얘를 좀 옮길까요? 보통 이런 애들은 같이 사용이 되니까 좀 묶어놓는 게 편해요, 관리하기가. 잘 들어왔고. 그럼 이 둘을 또 넘겨줘야 될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DAO까지도 파라미터를 잘 바꿔줘야겠죠?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건 DAO니까 결국. 자, 가져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얘도 아래에 있군요. 얘를 위로 올릴게요. 뭐 이것도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에 있는 순서랑 DAO에 있는 순서가 맞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크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두 친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쿼리를 변경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떤 조건을? like? like를 줄 건데, 자, 일단 CNT 먼저 보겠습니다. CNT가 좀 더 가볍게 생겨먹은 컬이니까 이 친구를 가지고 먼저 볼 텐데, 자, 우리가 select count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전체 개수를 세우고 있고요. 아티클 테이블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 와중에 조건으로 보드 아이디를 따지고 있는 상태. 자,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내용도 조건으로 추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얘네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써야겠어요? 스크립트 얘를 달아서 동적 쿼리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상황이겠죠. 제가 이거를 처리할 때 글쓰기를 처음을 안 했군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제 if 넣을 수 있어요. 사용해서 테스트 뭐 따져봐야 돼요? 일단 둘 다? 누구 따져봐야 돼요 그러면? 왜 얘는 검정 안 해도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얘만 검증하면 돼요. 얘가 비었냐 비었지 않냐만 따져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왜 안 해도 돼요? 이유를 알아야죠. 그냥 찍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지금 화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셀렉트가 애초에 제목 내용, 제목 플러스 내용 셋 중 하나는 무조건 골라 놔야 돼요. 얘가 있나 없나 따져보기 전에 얘만 보고 따진 다음에 그 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얘를 따져서 이거에 포함되는 애냐 이런 걸 따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얘까지 검증할 필요가 얘를 검증하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뭐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값 저는 제목으로 세팅해 놓을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뭐 전체 같은 태그를 하나 더 달 수 있어요. 데이지 UI에도 있는 건데 하나 달아 놓고서 얘는 선택할 수 없는 요소로 만들어 놓고 처음에 걔가 골라져 있게끔 하는 방식도 가능해요. 보통 셀렉트 태그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검색 기능에는 딱히 그렇게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본으로 놔도 얘가 없으면 검색 안 하면 되니까. 자, 셀렉트. 지금 여기 보시면은 기본으로 지금 픽1이라는 애가 골라져 있죠. 근데 이 픽1은 제가 못 골라요. 밑에 있는 거.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제목, 내용 이렇게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픽1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체 같은 걸 넣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HTML 보면은 지금 픽1 들어가 있는 게 disabled, selected 들어가 있죠. 이런 거 하나 해놓고 고를 수 없게 만들어 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얘는 이제 옵션의 밸류를 설정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도 되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일반적인 그냥 게시판을 가 본다면 여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도 이미 골라져 있잖아요. 이 제목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놓은 제목처럼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골라져 있는데 상관없죠.
검색어만 없으면 얘가 뭐가 골라져 있든지 간에 안 따져보면 되니까. 그래서 게시판에서는 보통 셀렉트 검색 기능에서는 뭐 전체 이런 걸 따로 만들어 놓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검색 기능 한정해서 다른 부분들 셀렉트 요런 여기서 봤던 이런 셀렉트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면 이게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 상황은 딱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상관없이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서 따집니다. 서치 키워드가 널로 검증하는 게 맞을까요? 공백으로 할 거예요. 근데 왜 공백으로 할까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검색어 부분을 아예 입력을 하지 않고 이 인풋의 밸류를 세팅하지 않고 넘어왔을 때 얘는 뭐 공백이든 널이든 뭔가 들어올 거예요. 근데 얘가 널이 들어오면 에러가 날 거예요.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안 했지만 이따가는 기본값 세팅할 거예요. 거기에 공백으로 세팅할 겁니다.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공백으로 세팅되라 이런 기본값으로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럼 DB 쪽으로 넘어왔을 때의 값은 당연히 공백이겠죠. 그래서 공백 가지고 검증하는 겁니다. DB까지 넘어왔을 때 널인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개발할 때 상황이 많지가 않아요. 공백 검증할 거고요. 자, 그럼 서치 키워드가 공백이 아니면 이 밑에 어떠한 태그들, 어떠한 그 쿼리문들이 사용이 돼야 돼요. 자, 그럼 if 안에서 또 다른 조건에 대한 검증을 처리를 할 겁니다. 왜? 서치 키워드 타입이 타이틀이면 우리가 짜야 되는 쿼리는 타이틀 like 검색 쿼리를 짜야 되고요. 여기 서치 키워드 타입이 body면 body like라고 하는 조건을 줘야 되니까 상황을 좀 나눠야겠죠? 그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적 쿼리 중에서 다중 조건을 활용할 때 쓰는 방식이 또 하나가 있어요. choose라고 하는 애를 쓸 겁니다. 뭐 if 가지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우리가 choose 같은 것도 쓰면 좋아요. 왜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바에서 쓰던 if 그리고 뭐 else if, else의 느낌까지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적 쿼리 내에서의 if는 딱 단일 조건에 보통 사용이 되고요. choose when, otherwise라고 하는 친구들로 다중 조건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if를 뚫고 내려오면 이 choose 조건으로 한 번 더 걸러줄 건데 얘를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마이바티스 공식 문서에 다 나와요. 그거 읽어보셨으면은 충분히 접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choose 태그로 한번 감싸주고 그 밑에다가 when 태그 얘가 하나의 조건을 검증할 태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choose는 이 다중 조건을 위아래로 감싸고 있을 덩어리 큰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첫 번째 조건 when 그리고 두 번째 조건 when 마지막 얘네 둘 다 아니면 otherwise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의 조건도 테스트라고 하는 걸로 검증을 해줄 거고 여기서 이제 서치 키워드가 타이틀이면 검색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치 키워드 타입이 타이틀로 넘어왔다. 우리가 날려야 되는 쿼리는 타이틀 like 검색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당연히 엔드 조건으로 엮었는데 당연히 엔드로 엮여야겠죠? 여기서 5월로 엮여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검색 제대로 안 돼요. 그죠? 자, 그리고 like 검색 이후에 이제 우리가 가져온 서치 키워드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런 형태로 날려줘야 되죠. 이거 근데 우리 JSP 아티클 매니저 때도 했던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렇게 조립 못 시켜요? 이거 했었나요? 이거 like 검색할 때 퍼센트랑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변수 부분 그냥 이렇게 넣으면 인식 제대로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DBMS 종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른데 MySQL은 콘캣을 써야 돼요. 콘캣으로 얘네들을 합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MySQL 안에서 like 검색할 때 콘캣으로 퍼센트를 합쳐내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러면 이제 타이틀
like 검색해서 이 앞이나 뒤에 뭐가 있든지 간에 이 서치 키워드가 포함만 되어 있으면 검색해와 라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를 한 겁니다. 하나의 조건 해결했고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body로 들어왔다. 서치 키워드 타입은 제가 list.jsp에서 밸류 세팅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밸류가 얘한테 꽂힌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그걸 넘겨받았으니까 당연히 DAO에서 검증은 이 타이틀과 body라고 하는 텍스트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텍스트네요. 제가 이걸 빼먹었네요 지금. 텍스트니까 이거 넣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 검증했어요. 여기 body로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 둘 다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왼절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밸류를 정해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따져봐도 돼요. 근데 어차피 타이틀도 아니고 바디도 아니면 제목 아니면 내용이에요. 타이틀 앤 바디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when을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이때는 otherwise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그 밖에 else의 의미를 가져요. 조건을 써줄 필요가 없는 애죠. 쟤도 아니고 얘도 아니야? 그럼 얘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그러면은 제목과 내용 두 개 다 내가 지금 검색한 게 들어있으면 일단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조건을 큰 조건은 end로 엮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럼 보세요. 타이틀에서도 이거 검색하고 end로 엮어서 얘도 하면 될까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타이틀에도 있어야 되고 바디에도 있어야 되는 애들만 가져올 거니까. 네? 뭐 그쵸. 그러니까 있을 수야 있겠죠.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거니까 우리가 제목이랑 내용 둘 다 검색할 거야 라고 해서 제목이든 내용이든 어딘가에 이거 들어있으면 일단 가져와 봐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검색하면 둘 다 있는 애들만 가져올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엔드가 아니네. 여기를 5월로 묶어야겠다. 자, 이러면 이거 사태가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5호가 하나 들어가 버린 순간 자, 연산의 순서를 한번 보세요. 일단 보드 아이디 가지고 검사를 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true가 나왔대요. 그러면 이거 조건 맞는 애들을 찾겠죠. 자, 그리고 얘 들어왔대요. 여기 end 지금 true end 결과를 봐요. 여기가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는 찾으면 안 되죠. false가 나왔죠. 근데 5호로 엮여서 지금 마지막 조건이 또 있네요. 얘가 true가 나왔대요. 그럼 얘 결국 하겠네요. 하나가 5호가 돼버리는 순간 이 DB 쿼리에서의 조건문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 보드 아이디가 맞지 않아서 F가 나왔어요. end로 엮였고 이 뒤에 뭐 T가 나오든 F가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이 뒤에 T만 나오면 얘는 무조건 쿼리가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버렸는데 이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공지사항에서 검색을 했지만 자유 게시판에 있는 것까지도 검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럼 얘네를 둘을 도대체 어떻게 엮어야 될까?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이었습니다. 어쨌든 타이틀과 바디 둘 다 검증을 해야 되는 건 팩트인데 둘 다 엔드도 안 돼. 하나를 5월로 바꿔도 안 돼. 당연히 이 친구가 5월로 바뀌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 라는 건데 사실 얘는 너무 간단해요. 이러면 끝나요. 이러면 괄호를 먼저 할 거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타이틀 조건을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5월로 바디 조건 엮인 거 따져보고 그 결과 true 아니 false 남길 거고 그리고 나서 end로 엮인 거니까 문제 없겠죠? 이렇게 쿼리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 개념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수 세는 부분에서는 처리를 했으니까 이만큼이 실제로 리스트를 가져오는 부분에도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조건은 통일할 거잖아요. 둘 다 있어야 되니까. 근데 얘도 스크립트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자, 그럼 검색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에러가 안 나고 이렇게 넘어가네. 뭐 어쨌든 자, 지금 안 나온 이유 뭐예요? 제가 방금 새로 고침한 상황이 홈에서 게시판 누르고 들어간 상황이에요. 이러면 일단 리스트가 나와야 되죠. 근데 왜 안 나와요? 여기에 지금 값 제대로 못 받아왔겠죠.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아무것도 못 찾겠네요. 결국 그래서 아무것도 못 찾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디폴트 밸류 세팅을 해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서치 키워드 타입에는 1이라고 하는 아니지 1이 아니지 타이틀이라고 하는 값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치 키워드에는 공백을 세팅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찾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 자체가 공백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만큼의 if가 수행이 안 될 거고, 그럼 원래 있던 대로 쿼리는 짜서 가져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검색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없나 보네요. 처음에 2, 3, 4 하지 않았나요, 저? 뭐야, 2, 3, 4가 아니었구나. 4개밖에 없네요. 내용에 이제 하나 나왔는데 지금 제가 1, 2, 3 검색했어요. 들어가 보면 내용에 1, 2, 3 들어가 있죠. 검색 잘 되고 있고, 제목과 내용. 여기 아까 얘는 내용에 들어있던 애, 얘네들은 제목에 지금 들어있어서 나오네. 문제 없죠? 검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저는 방금 1, 2, 3을 검색했는데 여기를 보고 1, 2, 3을 알아내야 돼요. 안 남아있으니까. 값을 가지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직 문제가 또 있는 게 좀 많은 거. 많이 하려면 이런 거? 26개가 나왔습니다. 페이지 처리가 됐죠? 넘어가면 794개 되네요. 그리고 다 나왔죠? 검색 결과가 유지되지 않고 리스트 페이징 처리를 페이징 기능을 사용하면 그냥 검색이 무의미해진다라는 거예요. 처리해야 될 게 그러면 얘가 검색어가 기록이 남아있는 거,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저는 지금 내용으로 23 검색했는데 제목으로 돌아갔고 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유지를 시켜야 돼요. 내가 내용으로 검색했으면 내용으로 남아있어야죠. 그리고 검색어도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 페이징 처리. 이것도 뭘 먼저 하지? 상관은 없는데 얘를 먼저 합시다. 얘가 좀 더 간단한 거니까. 페이징 처리. 우리가 지금 페이징 기능을 사용했을 때 제대로 유지가 안 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페이징 처리는 이 밑에서 얘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들어진 버튼을 클릭했을 때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의 값이 의미가 없어지는 이유. 애초에 여기서 값 세팅을 안 했으니까. 코드 아이디랑 페이지밖에 안 넘기잖아요. 리스트 버튼에 달려있는 href가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그럼 서치 키워드랑 서치 키워드 타입은 디폴트 밸류로 사용이 되겠네요. 그럼 아무것도 의미 없는 그냥 리스트 보여주려고 하겠죠. 우리가 안 넣은 거예요. 그럼 넣어줘야겠죠? 어떻게? 서치 키워드 타입과 서치 키워드라는 정보는 누가 들고 있어요? 얘네가 들고 있나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 안에서 어떻게 꺼냈을 거예요? 같은 JSP 아닌데? 그럼 얘네 C셋으로 변수 만들어서 얘네 값 저장해 놓고 이 밑에서 사용한다? 그래야죠. 그걸 해야만 해요. 왜냐면 우리가 검색을 한 이후에 페이지가 그려질 거고, 그렇게 그려진 페이지를 클릭했을 때 유지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검색을 눌렀을 때 컨트롤러는 받겠죠? 받아온 정보를 모델을 사용해서 다시 넘겨요. 그럼 그 상태를 가지고서 페이지를 그릴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넘겨받아온 값을 써서 href에 같이 세팅을 해주면 버튼들이 해당 그 쿼리 스트링을 다 물고 있을 거니까 넘겼을 때 그 값을 유지한 채로 다시 리스트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넘겨줄 거예요. JSP에서 써야 되니까. 그럼 JSP에 가서 이제 이게 리스트 안에서 계속 리스트로 다시 요청을 보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순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간단한 거예요. 검색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폼에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리스트라고 하는 컨트롤러 이해로 요청이 다시 들어올 거고, 그때 이러한 값들은 세팅되어 올 거예요. 기본값이 아니고 뭔가 들어있다면 들어있는 상태로 이 컨트롤러가 일을 하고 다시 list.jsp한테 일을 넘겨서 화면을 또 그려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 검색 결과의 화면이에요. 이 화면. 그럼 이 상태니까 이미 이때는 넘겼으면 list.jsp가 또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이 밑에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제일 메인은 이 친구들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이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딱히. 여기가 왜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지? 앰퍼센트로 엮어서 서치 키워드 타입은 서치 키워드 타입, 그리고 이거 뭐야, 왜 샵이야? 에이. 그리고 앰퍼센트로 또 엮어서 서치 키워드는 서치 키워드, 그냥 이겁니다. 빨간 줄 안 사라지는 거는 지웠다가 다시 만들면서 저장하면 사라질 거고. 좀 길죠? 어쩔 수 없어요. 이름도 길고 값도 길기 때문에. 이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으로 23을 검색한 상태에서 페이지 넘어가면 잘 남아있네요. 결과도 잘 바뀌고 있죠? 문제 없죠? 실제로 제목에 23이 다시 지금 다 들어있는 상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근데 이거 너무 길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처음으로 돌아가도 아직 검색 결과 유지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길지 않나요? 여기도 넣어야 되는데. 똑같은 게 계속 사용이 되고 있어요. 너무 길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저만큼 중복되는 거를 위에 찌뜻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 담아서 거기다 붙이면 어때요? 그렇게 할 거예요. 길기 때문에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놓을 거고요. 이 변수의 이름을 이런 걸로 하나 지어놓고 밸류를 만들어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 얘 위치를 좀 바꿉시다. 제가 이 위치를 바꾸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페이지는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되지만 보드 아이디부터 그 뒤에 서치 키워드와
서치 키워드 타입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니까 계속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이만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이제 이 베이스 URI라고 하는 친구를 여기 뒤에다가 지금 앰퍼센트부터 그럼 그냥 달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달아놓으면 좀 별로니까 구분자를 줍시다. 지금 저 여기 걸 가져왔죠? 이게 길어지면 이렇게 헷갈려요. 계속 내가 보는 코드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넣고 오케이. 그럼 이만큼을 복사해서 여기다가도 여기서부터 넣어주면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아까보다는 훨씬 간단해졌죠? 뭔가 모양이 좀 지저분한 것 같은데 얘네들을 다시 바꾸자. 이게 좀 더 낫겠다. 모양이 똑같은가? 똑같네요. 돌려놓자. 별로 의미가 없으면 안 하는 걸로. 기능만 잘 되면 되니까.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현재 23으로 검색을 해놓고 2페이지, 3페이지 문제가 없는데 처음으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고 끝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자, 페이징 처리에 대한 부분은 완료가 됐네요. 23으로 해놓고 2번 문제 없고 처음으로 가도 끝으로 가도 문제 없고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럼 일단 요거는 완료. 그럼 이제 우리가 남은 건 하나. 얘가 울고 있어야 되는 거. 얘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얘는 참 쉽죠? 얘는 뭐 하면 돼요? 네, 인풋에 밸류 넣을 거예요. 그리고 밸류에 들어가는 값은 우리가 지금 모델에 담아서 넘기고 있잖아요. 이거 그냥 밸류에 세팅하면 어차피 검색된 이후의 페이지를 그릴 때 남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들어왔네요. 24, 34 검색한다. 들어왔죠. 페이지 넘긴다. 들어오죠. 왜? 페이지 넘길 때에도 얘는 같이 리퀘스트에 세팅이 될 거고 쿼리 스트링으로 그 넘어간 거 가지고 그대로 다시 모델로 받아올 거니까. 그럼 이제 얘만 고치면 되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얘는 이런 게 없어요. 셀렉트한테는 밸류를 세팅할 수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지금 옵션 밸류 가지고 그 컨트롤러 쪽으로 넘기고 있는 상황이니까. 셀렉트 옵션이라는 거? 메인이나 그런 것처럼? 메인 뭐요? 네? 네임? 아, 네임. 이때까지 저런 걸로 뭔가 밸류나 네임 같은 걸로 뭔가 다 쓰는 거였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알 수 있게끔 볼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좀 특별하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요소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 와중에 선택된 애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가지고서 통신을 하고 네임 가지고 넘기고 그러니까 이만큼이 한 세트예요. 분리를 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만약에 제목으로 선택을 해놨으면 이 값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 근데 셀렉트 태그에 직접적으로 세팅을 하는 방식이 딱히 없어요. 얘는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골라 넣을 수 있어요.
selected라는 거를 통해서 그냥 골라져 있게 할 수는 있어요. 자, 물론 방법은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다 3학년산자 때려 박으면 돼요. 우리 서치 키워드 타입도 결국 컨트롤러에서 다시 넘겨받았잖아요. 넘겨받은 그 서치 키워드 타입이라는 값을 가지고서 3학년산자 때려서 이러한 값을 가지게 해. 뭐 이거 아닐 때에는 이걸 뭐 선택하지 않는 요소로 뭐 선택하게 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 추가하는 것처럼 방법은 있는데 이 방식을 쓰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가 또 새로운 하나를 해볼 거기 때문에 자, 저는 스크립트 가지고 얘를 처리할 거예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 뷰단에서 그려져 있는 페이지를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왜냐면 감독 역할이니까. 배우가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할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걸 다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크립트 가지고 처리를 할 거고, 일단은 코드를 먼저 좀 적어 놓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저는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리소스에, 스태틱에, 여기 안에다가,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커먼이라고 할 겁니다. common.js라고 나왔죠? 이 주석은 의미 없어요. 지워도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안 해놨었구나. 자, 윈도우 프리퍼런시스에 파일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이 파일 어소시에이션스 들어가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확장자가 다른 파일을 만들 때 얘네들의 텍스트 편집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고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그 중에서 지금 여기엔 JS가 없는데 add 누르고 별점 JS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제 JS라는 확장자에 대한 텍스트 편집을 할 수 있는 그 요소를 추가를 한 건데 여기서 어차피 얘로 돼 있긴 한 것 같은데 이 제너릭 텍스트 에디터 얘를 클릭하고 디폴트 한번 눌러주고요. 제너릭 텍스트 에디터 클릭 디폴트 눌러주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 그럼 이제 JS 파일을 만들면 이 안에서 우리가 디폴트로 선택한 저 편집기를 사용하겠다. 스크립트 편집기를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요. 자, 그럼 여기다가 코드를 좀 적어 볼 건데 자, 제가 적는 코드를 보시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안 해놨다.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긴 하지만 저는 이런 방식을 보여드릴 거라는 거. 안 만들어지네. 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일단 요거를 보시기 전에 얘를 먼저 볼 건데 지금 셀렉트 태그에다가 제가 옵션 하나를 추가했어요. 속성을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얘는 지금 색깔이 보라색 네임과 같은 속성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이 친구의 값을 컨트롤러에서 넘겨받은 서치 키워드 타입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어쨌든 이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속성의 값으로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이런 속성은 셀렉트 태그에 없어요.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없거든요. 그 어디에도 데이터 밸류라는 속성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만들었으니까. 자, 실제로 HTML 태그에는 이렇게 속성을 만들어서 부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속성을 가지고 그럼 뭐 할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만들어낸 속성이니까 이름 같은 뭔가 기능 같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 태그를 불러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셀렉트 태그에 이런 속성은 없는데 이런 속성을 우리가 만들어서 넣어 놓으면 이 지금 여기서 사용한 jQuery 이 선택자 생각 보세요. 셀렉트 태그인데 속성으로 데이터 밸류 가지고 있는 애라고 제가 지금 골랐어요. 이런 식으로 얘를 골라낼 때, 찝어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거 안 쓰고 아이디나 클래스에 뭐 이름 넣어서 쓰면 안 돼요?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해요? 아이디나 클래스로 주기 곤란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 이제 이런 태그들의 이런 임의로 개발자가 만들어낸 속성을 부여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값을 가지게 해서 그걸 가지고 이 태그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건 실제로 실무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입 때 이런 걸 보고서 아니 이 태그엔 이런 속성이 없는데 도대체 얘는 역할이 뭐지? 라고 엄청 삽질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반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냥 진짜 불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더라고요. 만들어진 거니까 당연히 검색해도 안 나오죠. 그런 개념을 저도 잘 모르고 있던 시절에는 고민을 많이 어려워했었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아이디랑 클래스 가지고 불러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런 관계를 이제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자손 관계, 후손 관계 이런 거 따져가면서 선택하면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한다 이런 느낌의 기능들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마다 매번 그렇게 불러내는 건 효율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택해서 얘를 가지고 골라낼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뭐 나중에 셀렉트 태그 같은 거 다른 데서 또 만들어야 된다. 그럼 이런 거 또 넣어놓으면 그냥 이 속성은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 값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 체크해서 우리가 스크립트문을 짜기가 좀 더 편해진다라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 each라고 하는 거 얘는 그냥 jQuery 안에 있는 메서드예요.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입니다. 우리가 클릭 같은 거 사용해봤죠. 이렇게 선택자 고른 다음에 점 찍고 뭐 클릭 그 다음 펑션 만들어 놓으면 이 선택자로 골라진 애를 클릭하면 이 뒤에 있는 펑션 함수를 실행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실습을 해봤어요. 그것처럼 클릭과 같이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메서드입니다. each라고 하는 메서드예요. 메서드 이름이 each인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약간 반복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each가 이제 각각 이런 뜻인데 한 번 돌 때,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우리가 태그를 이렇게 선택자로 골라 놓으면 셀렉트 태그가 이거랑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한테는 당연히 한 개밖에 없죠. 근데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jQuery도 jQuery나 자바스크립트 바닐라나 둘 다 마찬가지로 뭔가 도큐먼트에서 골라갖고 오면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개일 때는 바닐라에서는 알아서 배열의 형태로 객체 형태로 만들어 줬었고 jQuery는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여러 개일 수 있기 때문에 each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뭐 지금 당장은 한 개지만 만약에 세 개다. 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셀렉트 태그가 총 3개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찾아온 애부터 한 번 이만큼 펑션을 하는 거고요. 이만큼을.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요. 그럼 두 번째로 찾아온 애한테 이만큼을 또 해요. 세 번째로 찾아온 애한테도 이만큼을 또 해요. 그게 each 메서드가 하는 일이에요. 각각 한 번씩 실행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each 메서드는 사실 이건데 이 각각 한 번씩 실행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거야 그걸 우리가 펑션으로 정의해 놓은 거예요. 함수로.
그러니까 한 번씩 실행될 때마다 이만큼의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펑션에 대한 내용. 이 펑션에서는 지금 인덱스라고 하는 것과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건 지금 매개 변수 아닌가요? 함수 만들 때 우리가 옆에다가 적어주는 매개 변수인데 이해 되세요? 자, 저 매개 변수란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함수 만드는 거랑 똑같은데 그냥 선택자 불러와서 메서드를 실행시키면서 함수를 만들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폼이 들어오는 이런 거랑 같은 느낌. 이렇게 매개 변수가 들어오는 건데 자, 얘네들은 우리가 넘긴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함수를 호출한 적이 따로 없으니까. 이 함수 호출은 언제 된다? 각각 실행된다. 그럼 이 each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각각 실행될 때 index라는 값과 item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꽂힌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받는 애들이잖아요. 넘겨줄 때 이름이랑 매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받을 때 내 마음대로 받아도 되죠.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얘네를 내가 쓰고자 하는 곳에 잘 써주기만 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의미 부여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분석할 때 편하니까 그냥 인덱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 인덱스라고 넣어준 거고 아이템 내가 지금 이 반복 각각 실행되는 이 시점에 아이템이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변수 이름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덱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덱스가 맞아요. 3개가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실행되면 1이라는 두 번째 실행되면 2, 세 번째 실행되면 3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점에 번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인덱스는. 그리고 아이템 예 아니요. 그냥 첫 번째 실행될 때 그 값이에요. 얘를 골라와서 실행했죠. 그때 그 값을 의미해요. 그냥 이 첫 번째 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할 때 여러분들이 항상 스크립트 할 때는 이제 콘솔 로그로 많이 찍어봐야 돼요.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걸 찍고 인덱스는 몇이 나오는가 또 찍어보고 아이템은 뭔가 또 찍어보고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가지고서 만들어낸 아이템스는 뭔가 이런 것도 찍어보고 그러면 아이템스랑 얘는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도 찍어보고 이런 거 눈으로 다 찍어보면서 확인하면 좋아요. 자, 새로 고침을 해요. 근데 지금은 못 봐요. 아직 얘를 불러온 적이 없어서. 이거를 시간이 좀 오버가 됐으니까 이거 그러면은 적용시키는 거 얘는 어디서 불러오면 좋을까요? 이거 지금 common.js라고 해서 리소스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럼 얘는 지금 당장은 리스트밖에 안 써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리스트밖에 안 쓸 거예요.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 지금 개발하는 상황에서 잘 몰라요. 그럼 공통으로 받을 수 있게 헤드에다가 불러오면 됩니다. 나중에 뭐 다른 데서 다 필요 없네? 그러면 빼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다음 스크립트니까 스크립트로 받아줘야겠죠? 이게 이제 src 넣어줄 건데 경로는 어디부터? common.js 지금 여기 있습니다. common.css랑 같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데 얘라고 뭐 다른 경로가 있겠습니까? 이 경로에 똑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적어줄 겁니다. 이런 걸 하나 적어줄 거예요. 자, differ라고 하는 친구인데 얘는 이걸 안 달아줘도요. 어차피 스크립트는 JSP가 렌더링 되고 나서 일을 해요. 근데 얘를 이제 기본 값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느낌인데 이 differ가 뭐냐면 JSP가 그려지고 나서 그 후에 지금 이 스크립트를 불러왔을 때 다 불러오고 나서 나는 그 이제 마지막 후에 일을 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이 JS common.js라고 하는 애가 불러와진 시점에 나머지 할 거 다 하고 다른 거 다 하고 나는 그 뒤에 마지막에 이 일을 할게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디퍼라는 걸 만들었을 때 디퍼가 그냥 들어가 있죠. 이 디퍼는 이제 따로 달아주지 않아도 어차피 JSP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왜냐면 JSP 렌더링 하고 스크립트 일을 할 거니까. 근데 그래도 이런 것도 있다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러왔으니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콘솔 달로그 찍는 거는 개발자 도구에서 보는 겁니다. 뭔가 많이 찍혔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 눌러보면 이제 소스라고 하는 탭에서 지금 3번에서 찍혀, 4번에서 찍혀, 8번, 9번 이렇게 총 4개를 찍고 있는데 이쪽 콘솔에 보면 3, 4, 8, 9 다 나왔죠? 각각 이런 값들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자, 3번은 인덱스 찍었네요. 인덱스가 0이 나왔네요. 첫 번째 반복됐으니까 0번째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반복이 된 애가 찍혔다면 1번째 찍혔겠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아이템, 여기서 받아온 이 아이템을 그대로 찍어봤을 때에는 이 셀렉트 태그 자체가 그냥 나와버리네요. 이렇게 제가 근데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얘로 찾아온 애 그 자체, 첫 번째 실행되는 첫 번째로 찾아온 이 친구 그 자체가 아이템에 들어간다 라는 개념이었고, 그 다음 8번에서 찍은 거, 8번에서 보면은 이제 달러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아이템 태그 자체를 달러를 사용해서 다시 찾아온 거예요. 또 한 번의 선택자로 활용을 한 거죠. 이만큼의 결과를 얘를 가지고서 이 태그의 값을 가지고서 달러에 넣어서 선택자로 활용을 했다. 그래서 그 받아온 값이 얘다. 이거는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엄청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눌러보면 돼요. 자, 얘는 셀렉트 태그인데 셀렉트라는 클래스 가지고 있고 셀렉트 보더드라는 클래스 가지고 있고 셀렉트 sm이라는 클래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태그가 갖고 있는 클래스 명들을 쭉 이어 붙여서 얘는 얘야 라고 소개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옵션들이 이 0번 밑에 나옵니다. 자, 만약에 물론 그런 상황이 없겠지만 이 8번째 라인에서 가져온 출력 값이 이 셀렉트가 여러 개가 선택이 되어 왔다면 0, 1, 2, 뭐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화살표를 눌렀을 때 다 옵션이 3개씩 들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같은 셀렉트를 가져온 거라면 그런 식으로 그냥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 봐도 아마 당분간은 이해하기가 힘들 거예요. 여기선 뭔가를 지금 당장 보고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나중엔 이런 것도 가끔은 봐야 돼요. 자주 볼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들이 좀 있어서 지금은 아니에요. 여기 옵션 보면은 이 옵션들이 각각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가가 이렇게 쭉 나와요.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inner HTML, 이거는 이제 HTML 뭐 들어있냐 이런 얘기인데 제목이라고 들어있다, 뭐 텍스트 제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골라온 거 둘은 동일하죠. 8번과 9번. 왜냐면 같은 애 찍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얘로 불러온 거 변수에 넣은 거 찍은 거고 이거 그 자체 찍은 거고, 그러니까 둘이 동일하죠. 근데 이렇게 똑같은 느낌으로 찍어도 결과가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보이는 거의 차이지 사실상 다르진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애들이 있기도 하지만 스크립트가 좀 자유분방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찍어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이치 함수를 사용해서 얘로 찾아온 결과 여러 개가 있을 때 각각 실행을 시켜줄 거고, 그 상황 속에서 인덱스와 아이템을 우리가 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함수 안에서. 자, 이제 인덱스 같은 경우는 내가 불러는 왔지만 받아는 왔지만 사실상 쓰는 곳이 없어서 지금 밑줄 그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거 사용된 적이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얘를 안 쓰니까 그럼 안 받아오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돼요. each라고 하는 메서드가 남길 거니까 인덱스랑 밸류를, 그래서 우리는 꼭 받아줘야 됩니다. 이거 없다고, 그러니까 안 쓴다고 안 받으면 아이템 자리에 인덱스 들어가고 뒤에 뭐 못 와요. 애초에 함수가 메서드가 실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걸 가져왔고 이 가져온 아이템스에 .attr 했어요. 이 attr은 뭐냐면 어트리뷰트의 약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서드예요. 얘도 이 attr 메서드는 뭐 하는 애냐, 이 아이템스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이런 애가 제대로 있으면 이 속성의 값을 이 자리에 남겨줍니다. 그러면 이 데이트 밸류 우리가 지금 찾은 게 이 셀렉트 태그로 찾아서 지금 결국에는 셀렉트 태그를 골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만큼이 선택된 거예요. 이 선택된 요소 안에서
attr 아니 어디야 이거잖아. 이렇게 놓고 자 attr 데이터 밸류라고 하는 친구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이 자리에 남긴다라는 얘기입니다. items attr 하면 그럼 그렇게 남아온 값은 서치 키워드 타입이 들어있겠죠? 타입은 뭐 타이틀일 수도 있고 바디일 수도 있고 타이틀 콤마 바디일 수도 있고 세 가지 중 하나일 텐데 그렇게 받아온 값에 트림 공백 제거 한 거고요. 사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넘어올 때 뭐 갑자기 공백이 생겨나진 않으니까. 그래서 공백 제거한 값을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얘는 제목 선택해놨으면 타이틀일 거고 내용 선택해놨으면 바디일 거고 제목 플러스 내용 선택해놨으면 타이틀 콤마 바디일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일 때 이제 검증하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값이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0보다 커? 그러니까 존재하냐를 물어본 거죠. 타이틀 바디, 타이틀 콤마 바디 이게 잘 들어왔어? 물어보고 문제가 없으면 그때 아이템스 우리가 아까 찾아낸 그 셀렉트 태그입니다. 그 친구의 밸류를 얘로 세팅할 거야 란 얘기예요. 자, 셀렉트 태그는 직접적으로 밸류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밸류를 세팅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한 거예요. 아이템스 셀렉트 태그의 밸류를 얘로 세팅할 거야. 근데 얘는 타이틀, 바디, 타이틀 콤마 바디 셋 중에 하나였으니까 밸류가 세팅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내용을 해놓고 23 내용이 남아있다란 얘기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여기에 여기 살짝 깜빡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자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얘기만 하고 쉬는 시간 가지죠. 이건 좀 끊기가 애매해서 스크립트를 갖다 와서는 상관이 전혀 없죠. 화면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리스트 이전에는 검색을 하지 않는 기준을 했다가 검색하면 한번 발사를 해가지고 리스트를 조회를 해서 다시 그리잖아요. 그래서 자, 네 맞아요 맞는데 자 우리가 검색 버튼을 누르면 액션에 리스트로 가요. 얘가 이런 처리들을 다 하고 list.jsp가 화면을 그리죠. 화면을 다 그려요. 다 그려내고 얘 하겠네요. 그럼 처음에 그릴 때에는 아직 밸류 세팅 안 된 상태니까 제목으로 돌아갔다가 그 뒤에 스크립트 실행되면서 밸류 세팅 될 거니까 그래서 제목으로 갔다가 내용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까 적었던 이 디퍼 얘를 빼도 현상은 똑같아요 사실. 얘가 없으면 파일이 지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 안에서 제대로 동작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퍼를 넣어줘야만 하네요. 그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JSP를 다 그려내고 이제 EL 같은 거 사용하려고 할 때 네, 갖다 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EL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순서상 이제 JSP 렌더링을 하는 중간에 이 스크립트도 같이 읽혀버리는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래서 디퍼가 있어야 얘가 이제 그 렌더링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나 할게. 근데 그 다 끝나고 나서 밸류 세팅을 해야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 디퍼가 빠지면 안 되네요 얘는. 근데 빼도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을 하겠다. 그러면 제목으로 원래대로 돌아갔다가 리스트 그릴 때에는 돌아갔다가 스크립트 때문에 깜빡하고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넘어가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밸류 세팅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list.jsp가 한 번 화면을 그려낼 때 결국 지금 우리는 동기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왜 동기 방식의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list.jsp는 우리가 새로 고침 누를 때마다 화면을 새로 그려내야 돼요. 매번 새로 그리는 거예요. 매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요청을 보냈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결과를 받아서 list.jsp가 일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새로 그리는 방식 이게 동기.
이렇게 새로 그려낸 다음에 common.js에 들어있는 그 스크립트 태그가 실행이 돼버리면서 얘가 일 처리를 뒤늦게 한다. 그래서 깜빡한다. 지금 내용이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뭐야, 왜 깜빡을 안 해? 하고 있네요. 새로 고침만 해도 이렇게 작동을 한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는 딱히 없겠죠? 검색 결과 잘 나오고 있고 넘어가도 문제 없고요. 노티스도 마찬가지 잘 유지하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스트 검색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사용된 each라고 하는 메서드나 attr이라고 하는 메서드, 그리고 여기 value, bel이라고 하는 메서드, 이런 애들은 이제 제가 스크립트 관련해서 한 번도 설명드리지 않았던 메서드들이에요. 네, 별도의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서 먼저 써놓고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이게 다예요. 스크립트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우리 스크립트 공부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지만 무수히 많은 메서드가 존재하는데 머리에 저 메서드를 다 넣어놓고 개발한다? 불가능. 하면서 이런 거 있나? 검색해보고 있으면 있네 사용, 없으면 이런 건 없나? 더 찾아보고 유사한 걸로 사용.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찾아보는데 진짜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못 쓰는 거. 근데 내가 못 찾아서 못 찾은 걸, 내가 그러니까 잘 찾지 못해서 없다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이런 거 있냐고. 근데 저도 다 알고 있진 않아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것들, 많이 사용했던 것들 위주로 머리에 그냥 남아있는 거고, 저도 이제 실무에서 손을 뗀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주 쓰던 것들도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우리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몇 가지만 있으면, 자주 쓰는 거 몇 가지만 있으면 이런 기능들이 있나라고 검색해서 다 유사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이런 each 메서드, 뭐 attr, 뭐 bel 이런 거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메서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검색을 하다 보면은 결국 나와요. 같이 검색 결과에 묶여서 나와요. 그럼 그 묶여 나온 걸 보고, 아, 이런 애는 이거고 이거랑 유사한 애는 이거고, 근데 얘네들은 이런 차이가 있네? 그때그때 이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다 뭐 암기식으로 외워놓고 그 머릿속에서 꺼내서 쓰는 개념이 아닙니다. 스크립트는 그렇게 공부를 해도 뭐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기능을 딱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거는 스크립트 메서드에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 속성의 값을 가져올 수 있는 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 뭐 jQuery 태그 속성 값 가져오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attr, 뭐 html 뭐 나올 거 안 나올 거 다 나와요. 그리고 뭐 그 속성의 값 변경하기, 뭐 클래스 추가하기, 클래스 제거하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자 하는 기능을 말로 잘 풀어서 검색만 하면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그 스크립트 메서드들을 공부해 나가면 된다. 그리고 한 가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부수적으로 유사한 애들을 같이 알게 될 거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는 지식들을 늘려나가고 실제로 활용해보고, 그리고 자주 쓰는 애들은 외우려고 안 해도 머리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스크립트랑 어느 정도 기본은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each, 그리고 뭐 attr, 트림은 뭐 딱히 검색해보지 않아도 아실 거니까, 그다음 value 이런 거 한 번쯤 검색해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